괴사가 진행된 동상에 침치료를 한다고요? 여러분 신기하시죠? 이런 거 따라 하시다가 골로 가는 겁니다. 번개 맞고 초능력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번개 맞으면 보통 죽어요.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함부로 도박을 하지 마세요. 자, 전 이제 솔직히 한의사 유튜버 얘기를 그만 좀 하고 싶은데 그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말에 선동당하고 있어요. 한의사 오한마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인터넷 수기에 올라온 환자를 보고 마치 자기가 동상치료의 권위자인 양 괴사가 진행된 동상에도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한마님 동영상을 보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한의원에 간 동상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절단 범위가 늘어나거나 폐혈증으로 진행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한마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의사들 말이라면 대학병원 교수의 말이라도 속지 말라고요? 당신이 아나키 한의사와 다른 게 무엇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괴사가 진행된 동상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괴사란 생체세포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심한 동상이나 화상, 욕창, 말초혈관 질환 등등에서 발생하죠. 기본적인 처치는 괴사세포의 제거 및 철저한 소독,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을 통해 감염을 방지하면서 괴사 범위를 자세히 살펴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환부가 깊지 않으면 단순 조직 제거로 끝날 수도 있고 만약 범위가 넓으면 절단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괴사 범위가 점점 커지거나 괴사 조직 자체가 인펙션 소스가 되어서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의원에서는 일단 항생제의 사용 및 철저한 소독, 괴사 조직의 적절한 수술적 제거를 할 수가 없죠. 괴사가 진행된 동상은 절대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폐혈증이 생기는 건 한순간이에요. 폐혈증이 생겼는데 항생제를 안 쓰고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저 짤의 환자는 어떻게 좋아졌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직접 본 환자는 아니지만 사진을 유심히 봤고 의학적 상식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분은 기본적으로 당뇨나 혈관 질환이 없고 말초 혈관의 서큘레이션이 좋은 건강한 분이셨을 확률이 높아요. 또 조직 괴사 범위가 결론적으로 깊지 않았고요. 병원에서는 심한 동상 환자에 대하여 초기에 절단 수술에 대한 설명과 가장 최악의 가능성에 대한 워닝을 하지만 만약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일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미루거나 괴사 조직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술법을 바꿔요. 최대한 조직을 살리려 노력합니다. 저분은 의학적 치료를 받았어도 수술 방법이 바뀌었거나 미뤄졌을 확률이 높아요. 저분은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를 받고 결론적으로 좋아졌죠. 침에 대해서 환상을 갖도록 오한마님은 엑손 리플렉스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썰을 푸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환자가 좋아진 이유는 침 시술 전에 포비돈 소독과 침에 의한 고름의 배농 이 두 개가 메인입니다. 괴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는 것 자체가 절개 배농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절개 배농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분은 다행히도 저런 치료만으로 좋아졌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비슷한 얘기로 암 환자가 산에 가서 나았다는 얘기가 있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나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예후는 안 좋습니다. 아나키도 마찬가지죠. 약 안 쓰고 잘 큰 애들도 일부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안 좋아져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개 운 좋은 단일 사례를 보고 삘 받아서 자신의 신체로 도박을 하지 마세요. 골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꿔서 접근을 해봅시다. 침치료가 괴사에 진행된 동상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한의사인데 괴사가 진행된 동상을 잘 치료하고 있고 그 분야에 아주 자신이 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한의원 홍보도 활발히 하고 학회에 내가 고친 환자들 케이스 발표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상의 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제 치료법을 활발히 홍보할 겁니다. 그런 게 신기하게도 전 세계 논문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괴사가 진행된 동상의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이었고 한의원의 홍보물들을 아무리 검색해도 저런 괴사가 진행된 동상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이 없어요. 만약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신기하고 좋은 방법을 왜 아무도 홍보하는 사람이 없고 관련 학술적인 근거가 전무할까요? 왜 끼리끼리 다음 카페 같은 데서나 은밀하게 아나키처럼 자기들끼리 공유할까요? 저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는 저런 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아름아름 치료만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의학적으로 잘못된 선동 하나를 반박하려면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을 한의사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해요. 진맥으로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등,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는 등,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등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지식을 얻은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도 않나요? 제가 한의사를 극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의학이 정상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그날까지 전 영상활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두 줄 요약. 괴사가 진행된 동상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잘못된 선동은 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